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나선 근로시간 유연화와 상반된 판결이라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헌재 판결의 배경과 의미를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됐던 주 52시간제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짚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0조, 53조가 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시간이요,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하루당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총 52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다고 해서 주 52시간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또 30인 미만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주 8시간까지도 노사 합의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은 사실 과거부터 있어 왔거든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위반 시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고용노동부가 이 일주, 주당이라는 해석을 가지고 주말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 평일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만 의미하는 것이니까 52시간도 평일 내에만 52시간을 일하면 되고 주말 토일은 8시간씩 총 16시간을 연장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당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국회가 2018년 3월 20일에 이런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에 제동을 걸면서 일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해서 7일을 의미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7일간 52시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죠. 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문화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인데 이번에 이렇게 헌법 소원이 제기된 이유가 뭡니까? 네, 이 헌법 소원은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이제 헌법 위반되는 그런 결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내 기본권,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당할 때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절차인데요. 이 공권력의 행사에는 법률도 포함이 됩니다. 국회도 공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 헌법 소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제기를 했습니다.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자와 자발적으로 합의를 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고용을 강제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에 이로 인해서 사업장을 폐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든지 계약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 이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사업주든 근로자든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노사 간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자유시장 경제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청구인이 될 텐데 이 청구인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헌법재판소는요, 실제로 이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그 노동시간 과중화가 여전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고, 둘째는 아직까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협상력이라는 것이 대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셋째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장시간 근로하는 것을 원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시간을 어느 정도 법이 제한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을 두고 있고 또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책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국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 고용노동부가 잘못된 유권 해석으로 주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법이 교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입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합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주 52시간 제도 시행된 지 이제 6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근로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분명히 효과는 있었지만은요, 우리 지역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2021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용역에 따르면은요,
주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에 처음 시행됐던 이 제도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까지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조사해봤더니 주당 4.3시간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른 직업훈련 기회도 보장을 받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도요, 이 근로시간에 관련돼 가지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한 6,03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면접 조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근로자의 48.5%, 사용자의 44.8%가 이 제도 시행으로 장시간 노동이 줄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한편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은 업무량이 갑자기 늘었을 때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취지의 반발이 재계를 중심으로 있어 왔었는데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답한 근로자 사용자는 각각 28%와 33%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에서 한국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49시간이 많고요. 주당 3시간 정도가 평균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2021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대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봤더니 월 177시간 정도 되는데 이건 평균 한 중위권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균 급여는 309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한정하면 근로시간 대비 소득이 매우 낮다는 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업종에 따라서 주 근로시간 상한을 추진하는 그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근로시간 탄력적인 운영 주장해 왔는데요. 일이 많을 때는 바짝 일하고 쉴 때는 또 확 쉬고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도요, 노동개혁 1호로 주당 근로시간을 주 80.5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한다고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이번 합헌 결정은 현행법, 그러니까 주 52시간제가 잘못된 거냐 아니냐라는 소극적 판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국회와 또 정부가 새로운 법을 개정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이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근로자들의 반발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보상 없이 근로시간만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여전히 현존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근로시간을 상한을 두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만큼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 때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